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3년도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뭔지 휙휙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다소 늦긴 했지만 2023년 상반기 제 자산 배분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이 전체 자산의 지금 11% 정도 돼요. 원래는 좀 더 높았는데 이번 분기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주식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아주 조금 팔긴 했는데요. 현금 비중이 그래서 전체 자산의 10%까지 늘어났어요. 주식 비중은 65% 정도. 나중에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 비중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제 자산 배분은 이 부동산, 내 집 마련할 때 한 30%, 주식이 65%, 그리고 나머지 5%가 현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이제 IT나 성장주 100% 투자인데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뭐 리츠나 혹은 배당주 이런 약간 보수적인 위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번 분기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제 자산도 굉장히 많이 좀 커졌는데요. 주가는 현재 최고치는 아니지만 제 자산 규모로는 지금 최대치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 대비 비교하면은 전체 자산은 한 12% 정도 성장했고요. 주식만 따로 보면은 한 14.4% 정도 성장했더라고요. 제가 한 작년 말부터 사실 투자에 신경을 거의 못 썼는데요.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이 성과는 더 좋아지는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이건 통화별 자산인데요. 제 주식 대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이랑 홍콩 시장의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 자산이 지금 70%가 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리뷰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도 심각해지고요. 이런 노인복지도 챙겨야 되고 또 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 원화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달러 대비해서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산의 투자 매력도 자체도요. 이 미국 쪽 자산이랑 한국 쪽 자산은 이 매력이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달러 자산의 한 70%, 그리고 원화 자산의 한 30%, 대부분 부동산이겠죠. 이 비중을 꾸준히 유지할 생각이에요. 지역별 주식 비중인데요. 이제 제가 그나마 있던 TCK를 정리하면서 한국 포지션은 완전히 없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격차가 이제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 투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중국 투자의 매력 하면은 다들 아마 성장성을 꼽았을 거예요. 역동적인 성장성. 근데 지금의 주식 투자 매력은 성장성이 아니고 오히려 극심한 주가의 이 저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성장주 투자를 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가치주로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 비중을 강제로 줄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삼국지의 조조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딱 지금이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비중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금 비중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식도 하고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면서 이 가전이나 가구를 새로 다 샀거든요.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현금을 꽤 썼는데 물론 뭐 축의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거든요. 근데 현금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주식을 제가 좀 처분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크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지난 분기에 이사 가는 거랑 좀 계산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 대기 현금 비중은 13%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금리 상황이나 실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 주가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은 아직도 들어요. 특히 이 AI 테마를 타고요.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이쪽이랑 이런 나스닥 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더 사기도 또 애매하고 일단 관망 중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요. 이 포모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고 나만 벼락거지 된다는 생각에 이제 다급함을 이기지 못하고요. 주식을 매수해서 현금을 막 소진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경험을 쌓아서 그런지 좀 현금이 많지만 마음이 매우 차분한 상황이에요.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죠. 나는 그냥 좋은 공이 오는 걸 지켜보다가 좋은 공이 오면 배틀 휘두른다는 거죠.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제 종목이나 이 주식 ETF들이
과연 지금이 좋은 공인가?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이 좀 더 차서 한 15%가 될 때까지는 좀 매수를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ETF 비중인데요. 좀 더 늘어났죠. 제가 서울시에서 청년들한테 이제 이 투자 상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추천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S&P 500 같은 이런 ETF 인덱스 투자를 많이 설명하는데요. 이거 하려면 이제 개별 주식 투자가 진짜 어렵다는 단점이랑 그리고 이런 ETF 투자의 장점을 좀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에 스스로 좀 가스라이팅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대한 자꾸 단점만 생각나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가장 확신이 컸던 이 알리바바 투자에 대한 이 실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겠죠. 장기적으로는 ETF 비중을 70%까지는 좀 늘려보려고 해요. 나머지 30%에서 이제 내 능력과 재능을 시험해 보는 거죠. 뭐 캠피셔 이분이 한 말이 있죠. 이게 운 좋게 올린 보잘것없는 이 수익이 이 내 실력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요 그 앞에 이제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은 위대한 이 능멸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좀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 비중이고요. 지금 현재 목표는 이제 미국 IT 섹터가 50%, 반도체가 20%, 중국 IT가 15%, 바이오랑 신재생 에너지 합쳐서 15%인데요.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오버됐죠. 이게 제가 좀 일부 정리를 했는데도 굉장히 오버됐어요. 근데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미국 IT 섹터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얘네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추가로 매수하기엔 좀 부담되는 편이에요. 바이오랑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목표치보단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얘네는 갈수록 투자에 대한 이 확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너무 저평가된 이 중국 IT 쪽도 막상 비중이 또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관망 중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IT 쪽의 내역인데요. 뭐 나스닥 지수 그렇지만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모두 다 주가가 다 상승했죠. 테슬라는 이제 한 5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주춤하길래 추가로 매수해야지 했는데 우물쭈물 되다 보니까 이제 폭등해서 이제 기회는 날아갔죠. 이 주가가 올라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현금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왔으면 싶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한 기분이에요. 장기적인 비중은 이제 나스닥 ETF가 40%, 아마존, 구글이 각각 20%, 메타랑 테슬라가 각각 10%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증의 중국 쪽 IT 섹터인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 항생테크와 텐센트는요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이너스 60% 폭락했어요, 둘 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70% 폭락한 상황이에요. 물론 제가 물타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안 좋죠. 근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게 확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이 4, 5년 전만 해도 중국 하면은 일단 혁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에 미쳐 있고요. 그죠? 거대한 이 소비 시장이 열리고 있고 또 미국의 자본이 엄청 투자하는 이런 좀 긍정적인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지금을 보면요. 일단 중국은 억압, 통제, 강압적인 이제 분배, 뭐 공동 부유라고 하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중국도 점차 저성장에 들어서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단어만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과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중국의 젊은 인재들, 청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냥 미국에 남아서 혹은 다른 선진국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점점점 힘들어질 게 뻔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주가는 너무 싸긴 해요. 알리바바가 지금 포워드 PER이 거의 9배 수준인데요. 10배도 되지 않아요. 완전히 가치주로 전락했죠. 예전처럼 4, 50%씩 성장은 힘들겠죠.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만 해도요. 이 PR 9배면은 진짜 괜찮은 기회긴 한데 과연 이렇게라도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제가 이 중국 주식들을 다 팔고요. 이걸 현금화 한다고 해도요. 이 돈을 당장 어디 투자할 수 있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자산 가격이 다 좀 높다 보니까 별 매력적인 가격이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반도체 섹터 내역이고요.
엔비디아가 엄청 상승하면서 SMH ETF 비중이 엄청 커졌죠. TSMC도 꽤 올랐는데요. 제가 올랐을 때 비중을 일부 좀 정리했어요.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의 이제 넘버원 기업이죠. 근데 지금 삼성이랑 그리고 인텔도 장기적으로는 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비중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쵸? 지금은 3나노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 미세 공정이 이제 2나노, 그쵸? 1나노.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반도체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ETF로만 투자하는 게 이제 저의 능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중국 쪽 반도체는 답이 보이지 않죠. 이게 뭔가 하려고 해도 미국이 자꾸 태클을 놓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굴기라고 하죠. 아, 이게 너무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좀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제 뉘앙스인데 이게 반도체 분야에서 과연 이 협상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지금에 와서 정리할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15%, SMH 85%이 정도 비중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이제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데요. 이쪽 분야는 사실 최근 1, 2년간 추가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갈수록 제가 이쪽 섹터 그 확신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섹터가 성장할 때 이 ETF가 과연 이 성과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지 ETF에 대한 좀 확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ETF들이 이 섹터의 성장을 잘 반영한다고 해도 이런 투자가 과연 S&P 500이나 혹은 뭐 나스닥 100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헬스케어나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분야에서도 AI 이런 IT 기업들의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섹터를 나눠 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무슨 수백억을 불리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얘네 정리하면은 ETF 4개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포트폴리오가 좀 심플해지죠. 그쵸? 아, 근데 고민 중이지만 이게 뭐 지금 당장 또 한 번에 정리하기도 힘든 계륵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탑 10이에요. 뭐 SMH,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 아마존, 구글, 메타, 항생테크,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오테크 ETF, 신재생 에너지 ETF. 이미 SMH 같은 경우는 15%를 넘었는데요. 나스닥도 곧 넘겠죠. 원래는 제가 한 종목이 한 ETF가 15%를 넘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포트폴리오가 ETF가 8개고요. 개별 이제 종목이 7개예요. 그럼 총 15개죠. 근데 이게 여기서 뭐 탑10이 의미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4년 전 이제 제 첫 자산 배분 현황을 기록할 때 제 포트폴리오 섹터인데요. 아, 뭐 정신없죠. 이때 아마 종목 수가 40개는 됐을 거예요. 근데 주식 자산 규모로 보면은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40개 나눠 투자했을 때니까 지금 많이 심플해진 거죠. 어쨌든 제 투자 포트폴리오 핵심은 IT 테크, 그리고 이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테크, 그리고 에너지. 그쵸?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100% 투자인데요. 제가 아직은 밥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한 4, 5년? 짧게는, 길게는 뭐 10년 미만이 되면은 아마 얘기한 대로 채권이나 배당주나 리츠 등으로 좀 자산을 배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새 리츠가 좀 매력 있는 것 같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좀 스터디가 되면은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도 이제 3년 전 2000년 6월과 비교해 보면요. 전체 자산은 28.4% 성장했고요. 주식 자산만 보면은 무려 254%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산이 성장한 데는 물론 투자 수익도 있었겠죠. 근데 더 큰 건 사실 저의 이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실 좀 열심히 살았다는 뿌듯함도 좀 느껴지긴 해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좀 파이어죠. 이 좀 생각은 좀 내려놨어요. 그 일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은퇴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사람이 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단지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싫은 일이 있는데 이거를 돈 때문에 억지로 하기보다는요. 내가 조금 좋아하는 일, 내가 좀 의미가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좀 돈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좀, 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자산을 키웠을 때가요.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좀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고요. 또 빠르진 않지만 투자해서 꾸준히 자산이 성장하는 이 소박한 좀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투자 모티브가 이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중요한 게 꾸준히죠. 자산이 성장하는 만큼요, 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도 같이 성장해야 됨을 많이 느껴요. 이게 성장, 이런 게 성장 안 하고 자산만 성장하면요, 이거는 이제 몬스터죠, 몬스터. 제 주변에 좀 몇 있거든요. 오늘도 이 시로 자산 배분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활짝 핀 꽃보다 이렇게 반쯤 핀 꽃이 예쁘다고 해요. 제 자산은 이제 반쯤 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죠. 꼭 원대한 이런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